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가소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대책이 없다. 예, 말을 못하고 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뒤로 하고요.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인기 연예인들 이 마약 수사를 하니까 강서 패배를 뒤엎으려고 마약 수사를 했다. 이 음모론을 제기한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뭐 비판하고 욕하고 자신 없이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아는 거는 가짜뉴스, 아는 거는 음모론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 국민한테요. 민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야당도 능력이 있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능한 이 인간들이 쫙 질배해 있는 민주당하고 무슨 협치 대화가 되겠어요?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누구 음모론이냐? 대통령실을 갖다가 용산을 옮긴다니까 음모론을 제기해갖고 경찰 수사 결과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바로 천공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뭐 음모론 제기한 사람이 또 박찬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시킨 거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의 김영석 교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출마할 때 이제 김영석 교수도 찾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김영석 교수 지금 뭐 102세인데도 왕성한 필력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되게 존경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굉장히 참 존경하고 부러운 분인데, 지식면에서도, 그리고 판단면에서도,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 김영석 교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 같아요. 자, 이분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 지금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야말로 원로 학자의 견지에서, 이분은 뭐 철학과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 이 전공이 아닌데도 본래 철학하려면 뭐 온갖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역시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고 수준에 말하자면 논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진성준이, 뭐 진성준은 친문이잖아요. 조추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마. 험지 가서 나갔는지 말도록 해. 그 다음에 박지원 마찬가지 딱 제대로 한마디. 진성준이가 오래간 말이 제대로 한마디 했네요. 예, 그리고 이준석이가 격앙된 그 감정을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다는데요. 야, 이거 참 누가 격앙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민주당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내부도 썩어 터졌어요. 예,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오늘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자, 이 이승만 이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범국민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일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하면은 이영애 씨가 이제 5천만 원을 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좌파들 공격 때문에. 자, 그래서 열린공감TV였나요? 뭐 고소 고발전까지 하고 사과하면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참 없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범국민적으로 여기에는요, 이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들 보면은 뭐 진보냐 보수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00만 원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날 시작해서 10월 26일까지 모금 액수가 55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념관 추진위원회는요, 지금 전직 대통령 아들 4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국민통합형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 기부를 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모델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로 그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결국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성공을 기부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박찬대, 이게 참, 박찬대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 뭐 얼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인간인데 요거 뭐 인간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거기에다가 최고위원까지 달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죠. 이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이 최고위 회의에서요. 천공 선생도 이제
스승이라고 하나요? 천공 스승도 본인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동안에 이 경기도하고 서울은 통합해야 된다. 이러한 기조의 이 방송한 내용을 여기에 오늘 최고위에서 싹 들었어요. 싹 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천공, 말하자면 이 천공이 한 얘기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실력이에요. 뭐 이게 천공 선생이 이제 스승이 본인 유튜브에서, 본인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거야 자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공 스승 얘기가 됐든 누구 얘기가 됐든 간에 천공 스승은 사람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얘기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의견이 됐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왜 국민통합이 지금 중요해졌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때문에 중요해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인 만큼 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둘로 딱 갈라치기 한 대통령은 역대 뭐 저도 대통령 기억나는 것은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뭐 솔직히 뭐 어렸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박정희 대통령부터는 제가 기억을 많이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만 보더라도 말이죠. 어느 누가 설령 진보 측 DJ나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통째로 버리고 오로지 김정은과 시진핑한테만 기대하고 말이죠. 노예 굴종적 전략을 쓰고 그럼 그걸로서 양이 앉혀갖고 국민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게 누구냐? 이게 문재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재인만큼 나라를 망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든 뭐 좌파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얼마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이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지사. 왜 김문수 지사나 남경필 지사가 한 얘기는 안 하냐 이거예요. 김경필과 남경필도 지금 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내가 서울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이미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합서울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미 일찍이부터 이거 우리가 서울로 됐으면 좋겠네. 서울로 편입했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요거를 딱 천공에다 갖다 맞춘 이유는 음모적인 시각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도대체 맨날 이재명이 딱 더군다나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당 대표가 항상 얘기죠. 형수 욕설에 이응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인간인가. XX라고 볼 수 있죠. 김용민이는 이재명이 못지않아 XX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 연락 많이 받았어요. 김용민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좀 더 까라고. 이게 김용민이가 이게 인간입니까? 김용민, 이재명이가 인간이냐고요. 요런 것들이 둘 다 또 사법시험을 합격했어요. 골 때리게도. 예. 그래서 사법시험 볼 때 앞으로는요. 인성 테스트를 꼭 하십시오. 인성 테스트. 이런 인간들이 무슨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폼 잡고 변호인회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예?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저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열불 나갖고 저한테 문자 전화가 많이 온다니까요. 더 이재명이하고 김용민이 좀 더 제대로 좀 직격하라고. 이런 인간들이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경영할, 당을 운영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 활동할 마인드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한마디로 실력이 빵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겨우 내세우는 게 음모론밖에는 못 내세우는 거가 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왜 찬반 의견을 하나도 못 내놓고 있느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정당이 아니네. 방탄 정당이 맞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한 칼에 엎겠다고 음모를 제기했는데 마약 수사 연예인들 하니까 음모론 나왔다가 찍소리 놓았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대전 지금 누굽니까?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서 나오려고 폼 잡는 이경 상근 부대변인 이경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남성 누구 있죠? 오선. 야, 이런 게 오선하고 와 있다고. 안산인가요? 안산이 아니죠. 예. 누구죠? 안민석이나 이경 같은 인간들이 음모를 내놨다가 찍소리 못하고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음모를 꺼냈어요. 대통령실 갔다가 용산을 옮기다니까 또 그때도 천공 음모를 꺼냈다가 경찰에서 공식 수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천공 스승 아무 관계 없다고 딱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천공 선생을 또 끌어내고 있어요. 이 박찬대가. 예. 자, 이게 민주당의 실적이에요. 실력이 없다는 거. 만천하에 드러낸 거.
그래서 이 박찬대가 내용을 얘기한 걸 보면 가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왜 상식적으로 어려워? 대통령실 청와대 그거 안 되겠다. 청와대 이전설이요. 언제부터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대전 유성에 장병 휴양소 그것도 거창하게 지어놓고 청남대도 지어놓고 예? 다 그게 청와대 이전설이라고 갔는데 왜 청와대 이전설이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어려운 정책 결정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서 천공 선생이 지난 8월 22일 날 이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마냐 이거지. 이게 우연이냐 이거요. 요거는 안민서이가 정치인 타이밍의 예술인데 이게 마약 수사하고 강서 실패하고 이게 우연이냐 요 얘기나 똑같아요. 아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아니 천공은 언제 어떻게 자기 아이디어를 이런 거를 계산하고 내놓습니까? 본인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방송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면서 윤 정부 들어서서 해괴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우연이고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란다.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가짜 음모, 고의적인 이것도 공작이에요. 공작의 대가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예. 그러면서 말이죠. 총선 전략, 그리고 또 이게 이 박찬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신영대도 또 마찬가지. 천공치령인지 의구심이 든다. 예. 그러면서 천인공난다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세를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뭐 쓰나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121석인데 우리 국민이 17석 밖에 되잖아요. 이번에 지난번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전패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걱정이 되니까 야 음모론을 펴야지. 음모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한 방 먹었죠. 음모론에서 또 하나 먹는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 예, 실력이 없는 것을 더 이상 노출시키지 말라. 왜? 우리 국민은 그래도 야당이니까. 그것도 다수당이니까. 조그마한 실력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 그럼 대한민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야당도 있어갖고 정책 대안을 내야죠. 내가 서울 내놨으면, 지금 벌써요. 지금 이게, 지금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김포에서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견한 대로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세계도 말이죠. 메가시티 열풍이 불고 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렇게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 편입론이 굉장히 인기를 지금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 도시로 전부 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쫄딱 망했네. 쫄딱 망했네. 이 얘기가 야당에서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더 이상 음모론으로 하지 말고 딱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힘을 합쳐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김영석 교수 이 102세인데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필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그 출마하기 직전에 김영석 교수를 예방해서 또 조언을 들은 바 있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요즘 이제 윤 대통령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김영석 교수는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개인적인 이 백그라운드 좋아요. 우선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20년도 이북에서 태어난 게 백그라운드 좋다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이 친교 관계야 네트워크. 김일성이는 초등학교 선배고 윤동주 시인은 숭실중학교 같은 반 친구고 김수환 추기경은 일본 이 상지대 조치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동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 학창 시절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직접 강의를 들었고 이러니까 굉장히 참 좋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월남하신 분이죠. 그리고 연세대 교수 쭉 이제 평생을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지혜,
이게 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21년도 3월 달에 총장직을 사퇴한 뒤에 한 보름여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김형석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많은 얘기를 했어요. 102세가 아니고 지금 103세네요. 103세. 자, 그래서 이제는 윤 대통령은 진실이 이기니까 끝까지 진실로만 가라. 그리고 이제는 이념 논쟁을 끝나고 신용주의로 가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열린 진보, 열린 보수로 나가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에 이전 전에 만났을 때 해준 말, 첫 번째가 당신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 지금보다 더 보람있게 살아봐라. 둘째는 당신의 마음그릇이 비어있다면 정치해도 좋다. 셋째, 정치를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도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취임을 했다.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만약 문재인 정부 때 손 하나도 안 대다 보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분열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 거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전 정부가 남긴 사회 질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법조계의 정치는 법조계하고 운동권들이 딱 양분해 했는데 이 운동권들은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공부만 했으니까. 그리고 법조계는 그래도 공부는 했지만 국제 감각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한일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서 다행이고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으로 우리 한국이 돌아온 거. 그래서 본인이 초등학교 때 선배가 김일성인데 아침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뭘 하려냐 이렇게 물었더니 친일파 척결해야 된다고 김일성이가 얘기하더라. 그게 지금의 북한을 만든 비극이다. 자,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반일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국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 예. 그리고 친일 논란은 아직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요. 나도 일제강점기를 겪어봤는데 그 당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 놈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나 이렇게 벌렸지만은 그 생각을 바꿔주게 된 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정직하게 살면서 국민 각자가 성숙한 인격을 갖춰서 일본을 극복하자고 가르치더라. 그래서 일본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을 보면 악으로는 악을 대갚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까지 조작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 그래서 이 정부, 윤 정부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계각층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달라. 투쟁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국민에게 다가서면 진심이 통할 것이다. 아주 뭐 좋은, 역시 원로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빈 것을 잘 채워가고 있는 것 같으냐? 한국이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서 법치주의 민주국가로 성장했는데 상식과 질서가 사회 기반이 되는 서구 선진국과 같은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 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 두고 비판이 많은데 이제 이분은요.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문가들을 모아라. 그리고 인재의 등용폭을 넓혀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난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을 좀 많이 쓰고 외부에서 적극 추천받고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념 논쟁 끝내고 실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대화와 실용주의를 써라. 그리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는 국무총리와 장관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땅에서부터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념 논쟁은 집을 바닥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지으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념 논쟁은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탁상 공론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땅에서부터 지어야 되고 그게 곧 민생이다. 그리고요. 어떤 리더십? 이거 이제 인용한 우연자.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비하지 말라고 했던데 동의한다. 생각은 당연히 다 다르다. 다만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합하는가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일을 못한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이 아니 목적이 뭐예요? 비슷하게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나라를 흔들려는 극단의 좌파는 함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빨리 처단을 해야죠. 예. 이런 사람들은 나라 일을 못하게 국민들도 투표로 심판해달라. 이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개항을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예, 성남시장 경기도민 여러분, 어쩌다가 이재명 같은 인간을 투표로 뽑았습니까? 제발 투표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야당에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느냐? 아직은 야당에 먼저 손 내밀 필요가 없다. 아직은 이르다. 왜냐? 이재명이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는 법적 처벌을 피해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야당과의 긴장관계에 이재명 책임이 크다. 100년을 살아보니 때가 해결해 주리라.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한 것보다도 더 크다. 아주 옳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재명이 너 먼저 죄가를 단단히 받아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100번 만번 옳은 얘기죠. 여러분들. 예. 이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다시 찾아온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랬더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라. 제가 북한의 공산치하를 직접 겪어봐야 하는데 좌파엔 진실이 없다. 언론까지 통제해서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이러는 게 좌파다. 그러나 진실이 결국 이긴다. 대통령이 진실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 통합이 됐고 나중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 내로남불만은 결코 없는 정부가 되어라. 그 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13명의 대통령을 지금 103살까지 살면서 전부 다 봐왔는데 공통점은 뭐냐? 애국심보다 이기심이 앞서 때 실패하더라.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독재로 끝났고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후반 유신헌법으로 민심을 잃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 뭔가 할 때는 이미 병든 거다.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이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진성준이가요, 오래간만에 얘기했어요. 진성준이 그래도 이 언론을 많이 탔죠. 청와대 대변인도, 정무비서관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진성준이, 이 강서인데요. 이번에 이제 강서. 예. 자,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여당에서도 험지 출마이 나오는데 국민들, 야당도 똑바로 해라.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간과급 정치인들도 그런 결단을 하라. 예. 험지 출마하는 거냐? 그랬더니 현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직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원로급 정치인 있는데 박지원, 추미애 이런 간과급 정치인들 선당 후사 자세,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을 이어보겠다는 자세로 험지 출마를 자원해라. 그 뒤를 따라서 현역도 그렇게 결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정천이가 이제 박지원, 정동영 천전매잖아요. 이런 허당 올드보이들의 공천 가능성, 이거 세대 교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조성추, 조국, 송영길, 추미애, 이거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환영하기가 이르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마지막으로 이준석 얼굴 한번 보시죠. 이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폼입니다. 자, 방송 날 때는 좀 점잖하게 옷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또 무슨 어린 애들같이 무슨 뭐 티셔츠 하나 입고서 떨렁떨렁 나가지 말고, 그래도 명색이 전직 당 대표까지는 옷에서부터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이러면 이제 제가 꼰대가 될 수도 있겠죠. 2030도는 그런 거 안 가려. 그러면 저는요, 30대 때부터 미국 가서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근무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옷 가리지 않아요. 그건 미국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30이 한다는 게 다 맞습니까? 2030도 정장 딱 하고 가야 할 때가 있고, 대충 티셔츠 입고 청바지, 저도 청바지 입고 출근해요. 출근할 때. 왜? 그건 뭐 내 개인 순수한 사생활이니까. 그러나 방송에 인터뷰한다. 이거는 공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지가 전직 당 대표 아니면 이렇게 전직 당 대표 아닐 때도 방송을 엄청 많이 나갔네. 그러면 전직 당 대표 아닐 때 방송 나갈 때요. 전직 당 대표로서 부를 때 나갈 때하고는 온맵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저 마음에 안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미안합니다. 자, 이준석이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거 참.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열이 바짝 나가지고 아침 CBS 김현정 뉴스에서 감절이 폭파했다는데, 야, 이거 방귀 낀 놈이 말이죠. 승질 낸다더니,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 조용히 있어도 시원찮은데 어쩌면 이렇게 어떤 일인지 유승민 씨가 해당이 안 돼서 유승민이가 쏙 들어갔어요. 쏙 조용해졌어. 지금 방방 뜨는 게 지금 홍준표하고 지금 이준석이 딱 둘인데 오늘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금 비판하고요. 야, 이거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은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거 이미 명분은 차고 넘쳐. 그러면서요. 사람 다리 붙들어서 연구장애를 만들어 놓고 급하니까 100만 원에 합의하자라고 밀어붙이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개인 자격으로 만나는 거 다니지 마. 그거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나 없어. 당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공식 채널도 아니잖아. 이렇게 딱 이뇨한도 때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한테 1년 대통령까지 당대표부터 대통령까지 1년 반 동안 당한 린치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국민이 린치 당해? 아이고, 오직했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오직했으면 전직 당대표한테 린치를 갖겠어요. 사실이라면. 그리고 당대표 오직했으면 린치를 갖겠어요. 린치 맞을 짓을 했으니까 당한 거죠. 예. 그러면서 예, 1년 반 린치한 다음에 강서에서 예, 죽겠구나 싶으니까 100만 원 줄 테니 합의해라. 안 하면 내가 속전 놈이라고 하고 사고 당사자도 아닌 딴 사람이 나타나서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러고 있다. 이게 이제 이뇨한이가 나타나는 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뇨한 위원장 너는 끼지 마. 당사자도 아니잖아. 딱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원권 징계는 이제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영구 휴유증이 남아있는데 너 100만 원 안 받으면 속 좁은 XX야 라고 하는 거. 놈이야.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격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착각은 이준석의 신당 다른 행보를 하는데 있어. 명분이 부족하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당신들 해놓은 짓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고 하고 차고 넘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김현정 앵커가 그러면 여권 핵심부터 뭐부터 해야 하냐? 물으니까 뭔지 알아요? 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아, 결자해줘래. 아, 이거 말은 그럴듯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